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월급 250만원 직장인 소비 예산 이렇게 짜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경필 멘토의 신간서적인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좀 각색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월급 250만 원인 직장인이 1억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또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소득의 첫 번째 걸음이 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3년 안에 만들고 4년 안에 만드는 데는 약 월 267만 원 그리고 198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월급 250만 원,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3년에 그리고 4년에 이 198만 원 그리고 3년에 267만 원을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년에 157만 원을 모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과거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57만 원? 야, 이렇게 많은 저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한 달에 93만 원만 갖고 생활해야 하는데 과연 93만 원 갖고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먼저 덜컥 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승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마인드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저축을 하면은 내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한 달에 93만 원 갖고 생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는데 250만 원을 버는 사람 중에서 93만 원 갖고 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생각의 차이다, 마인드의 차이다. 내가 만약에 250만 원 안 벌었다 그러면은 93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단계로 오늘 소비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 말이죠. 바로 저축 지르기입니다. 저축 지르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지르기는 보통 소비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선빵을 날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저축을 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그 저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하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뭐 저축이라는 거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가 아니라 가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이익이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축은 선빵 그냥 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고불변의 진리가 바로 선저축이다. 먼저 하는 저축이 가장 좋은 저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적금 해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오른다라는 소식을 듣고 괜히 쓰는 것보다는 빨리 적금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은행으로 달려가서 적금을 했던 기억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보통 157만 원 저축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고 뭐 설사 유지를 못하게 될 상황이 생긴다고 해서 그건 슬픈 일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깨야 된다. 그럼 한 달을 내든 두 달을 내든 깨면 뭐 금액을 좀 낮춘다고 해서 이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힘들어. 쓸 돈이 없어. 그런데 결국은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한번 저축을 먼저 지르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를 줄이고 난 다음에 저축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모바일을 켜시고요. 딱 이렇게 157만원, 그럼 1년 후에 1914만 2천원 정도를 타게 되네요. 월 150만원을 저축을 먼저 질러라 그 얘기입니다. 157만원 적금을 하고 여러분들 인증을 해가지고 뭐 댓글 같은데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예. 아니 꼭 1년 만기를 해서 내가 1914만 2천원 탔다 이게 아니라 그냥 했다라는 거지. 했다가 뭐 한 달 있다 해지를 하든 뭐 5달 있다 해지를 하든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비를 얼마를 줄여서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저축을 지르고 난 다음에 소비를 한번 맞춰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 사람들은 말이죠. 잘못된 행동으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행동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바로 행동하는 것 자체에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된 어떤 그 좀 아쉬웠던 걸 잘 생각해 보면 행동을 잘못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행동 자체를 안 한 게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에 보면 말이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그 순간 누군가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게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게임이라든지 가상세계의 비현실적인 걸 많이 경험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게 무엇이냐? 가장 비현실적인 거는 현실입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 정말 이거 11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다. 뭐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역대급이에요. 요즘 일어나는 현실이 가장 비현실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현실에 옮기려면 상상했던 것을 바로 실천을 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재면 절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자본주의의 역사는 행동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사람의 부가 행동한 사람의 부로 이전되는 과정이 자본주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단계는 저축을 지르라고 그랬죠. 자, 그럼 2단계는 어떻게 돼요? 저축 지르고 나면 진짜 93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 이 93만 원 갖고 소비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소비 예산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카드 값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달, 지지난달, 또 그리고 3개월 전에 내가 썼던 카드 영수증, 카드 대금 명세서를 딱 펼치시고 과연 나는 돈을 어디에 얼만큼 쓰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봐라. 자, 그 얘기죠. 자, 지난 3개월간 신용카드의 내역 중에서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생활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내가 먹는 거에 얼마나 쓰고 쇼핑하는데 얼마나 쓰고 문화생활하는데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맛집 같은데 줄 서 있는 거 보면은 저도 뭐 맛집을 가기는 가는데 어떤 때는 가서 먹어보면 이걸 이렇게 기다리고 줄 서서 먹을 만큼 맛있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맛집에 가도 역시 훌륭하다. 듣던 대로 소문대로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맛집을 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 보면 진짜 그 정성이 갸륵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맛집에 줄 서는 정성에 한 10분의 1만 저축에 좀 쏟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돈 모으겠다라는 그 열정에 좀 쏟으면 안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제가 그 KBS 6시 뉴스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녁에 나가서 경제에 관련된 내용과 재테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3단계가 바로 먹는 거, 외식 예산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350만 원 미만인 1인 가구는 엔겔 지수가 20%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저는 솔직히 일하기 위해서 먹거든요. 물론 제가 한 달에 하루 3끼를 먹으면 한 달이면 90끼인데 90끼 중에 모든 끼니를 다 일하려고 먹진 않죠. 저도 그래서 얼마나 될까? 그 중에 한 15끼? 이 정도는 그걸 먹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진짜 스페셜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먹는 것 같긴 해. 근데 나머지 75끼는요, 대충 때운다 이런 뜻은 아닌데, 빨리 먹어야 내가 또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겔 지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단계 외식 예산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5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엔겔 지수가 20%면 50만 원이 되겠죠. 25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되더라도 50만 원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절약을 하고 그죠? 밀키트에 배달 음식을 나눠서 먹고 알뜰하게 냉장고 넣었다가 재활용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5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저치는 있겠지만 본인의 엔겔 지수는 소득의 350 미만인 경우에는 20%인 거를 좀 꼭 기억을 하자. 예산을 한번 다시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쇼핑 예산인데요. 쇼핑 예산 같은 경우는 결제하기 전에 일단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자, 복습.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라. 장바구니에 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30%의 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장바구니에 담고 일단 일하세요. 다른 일 좀 보고 결제 그거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좀 돌아보면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3번 중에 한 번은 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가 결제 삼심제도라는 걸 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라 그랬죠.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거 사는 사람도 있나? 필요하지 않은 거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당근에 많이 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필요한가라는 것은 뭡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 자, 두 번째, 없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두 번째 심사. 이번 달 예산이 있느냐? 쇼핑 예산이 있느냐 이거죠. 없다 그러면 다음 달로 미뤄야죠. 있다 그러면 사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30 남아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요. 대체제는 없는가? 요걸 물어봐야죠. 그러면 여기를 다 통과하고 3심까지 다 통과한 경우에는 3심까지 통과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결제하셔도 됩니다. 이제 드디어 결제하셔도 됩니다. 완전 무죄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쁜 영수증을 만들어질 리가 없고 여러분들이 만든 쇼핑 예산은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당근도 멀어질 수 있겠죠. 당근 같은 거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다섯 번째는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계절 지출 짜기입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소비를 적게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하는데 한 방에 무너져요. 이번 여름 휴가 또 겨울에 뭐 11월 달에 그 쇼핑 때문에 좀 비싼 옷을 산다든지. 그러니까 이 계절적인 지출이 문제야. 또 이제 곧 다음 달이면 명절인 그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에 또 연휴가 4일 정도 있더라고요. 또 어디 놀러 가다 보면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소비가 생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5단계는 말이죠. 계절 지출을 제대로 짜자. 자, 명절입니다. 설과 추석, 그리고 여행, 휴가나 연휴 때 어떻게 여행 경비를 쓸 건지. 그 다음에 이벤트, 뭐 생일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생일, 기념일, 어버이날, 또 뭐, 남친과 여친이 있는 분들은 뭐, 1년, 2년, 1주년, 3주년, 2주년, 3주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1주년, 2주년, 3주년은 좋은데, 100일, 200일, 300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1주년, 2주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100일, 200일 뭐 이러잖아요. 얼마나 헤어질 가능성이 많으면 그걸 100일을 축하를 합니까? 200일을 축하하고,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벤트,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겨울옷, 11월 달에 사는 것만 예산이 있는 겁니다. 12월, 1월은 사지 마세요. 12월, 1월은 겨울옷 사봐야 뭐 얼마 못 입으니까 11월에 월동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절 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계절 지출에 대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본인의 월 소득의 1개월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1년에 얼마 정도의 계절 지출 예산이 있어야 되냐? 250만 원이다. 야, 그럼 250만 원 갖고 명절도 세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이벤트 생일도 챙겨야 되고, 겨울옷도 사야 돼. 야, 그러면 이거 여행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상 못 쓰겠는데? 100만 원, 150만 원 이상 못 쓰겠죠, 그죠? 자, 근데 내가 유럽 여행 가고 싶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올해 예산 세이브하고 내년 예산 세이브해서 또는 뭐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내후년 예산까지 세이브해서 한 3년 모아서 유럽 여행 가야지. 지금 250인데 막 유럽 여행 팍팍 가도 됩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단계는 계절 지출 예산을 짜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요즘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다 보진 않았는데 좀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린고비 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린고비 세포. 근데 이 자린고비 세포가 힘이 약해. 패션 세포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져요. 여러분 이 자린고비 세포한테 힘을 좀 주세요. 이 자린고비 세포한테 여러분들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 이 자린고비 세포가 허락을 안 하면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여러분들 250만 원 사회 초년생들 처음부터 월급이 많지 않다라 그랬잖아요. 250만 원이 어떻게 1억을 모읍니까? 라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250만 원이니까 빨리 1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후에 여러분들 1억을 생각을 하고 157만 원을 저축을 하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250만 원인 분이 매년 250은 아닐 거 아니야. 소득이 내년에 좀 올라가고 내후년에도 올라가고 뭐 요즘 임금 인상이 뭐 어떨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올라간다 그러면 살림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저축을 더 하라고는 안 하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살림은 계속 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야 우리가 1억을 모을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절약보다는 250밖에 못 버는데 무슨 절약을 하냐. 절약보다는 돈을 더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돈을 더 벌기 위한 노력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절약조차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로 사회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하는 캠페인,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이 소비 예산을 다시 한번 짜고 250만 원의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5년에 1억 모으는 저축을 지금 당장 시작을 해보자.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뻔한 얘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뻔한 것이다, 뻔하다라고 하는 것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뻔하다는 것은 어떤 과정, 어떠한 일의 과정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분명해 보이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뻔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뻔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분명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분명한 거예요. 뻔한 것. 뻔한 것을 반복해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뻔한 것을 지속해야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매우 매우 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